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급수 펌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급수 펌프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수가 우리가 수돗물이라고 하는 위생 용수용이 있고, 겸용으로 쓸 수도 있죠. 공조 용수용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냉각수 보충용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할 거는 위생 용수에 관해서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펌프라는 건 모든 펌프는 다 동일을 해요. 결국 우리가 이송하려는 유체의 종류 다 쓰고 해볼까요? 곱하기 K 유체의 종류 그리고 유량 그리고 얼마나 높이 보낼 건지 양정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 급수 펌프는 약간 다른 게 우리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A 효율이라는 것과 B 효율이라는 것을 둘 다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동력을 선정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급수 펌프에서는 소방과 다르게 유량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고 양정은 오히려 더 간단하게 됩니다. 일단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Q라고 불리우는 급수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FU라고 하는 기구급수 부하 단위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BL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던 일본 건설성 그리고 주택설비 품질 기준이라고 하는 급시가 품질 기준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도 간단하게 쓰면 세대수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건설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세대수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름을 제가 그냥 붙인 건데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건설사 기준이 되겠죠. 건설사에서 BL법을 쓰기도 하고 건설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차이를 두시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FU법으로만 우리가 급수 펌프의 급수 유량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FU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리가 FU라는 건 픽처 유닛이라고 해서, 사실 이 FU라는 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4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FU랑 FUD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요 유닛에 원래 숨겨진 약어가 있거든요, 단어가. 얘는 우리가 급수에서 쓰기 때문에 워터 서플라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픽처 유닛 드레인에이지라고 배수해서 쓰는 건데, 얘 나중에 배수해서 해보고, 이제 그러면 이 유닛 FU 값이 뭐냐, 얘는 1kg에 14벨pm 이런 기준도 있지만, 원래 원칙은 우리가 세정 밸브라고 하는 세정 밸브, 우리가 이게 대변기에서 사용하는 밸브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플래시 타입이라고 하죠. 플래시 밸브 타입. 얘를 우리가 FU 10이라고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세면기라던가 욕조라던가 또 로우 탱크용도 있겠죠. 우리가 주택에서 쓰는 게 로우 탱크용이고, 물을 담는 탱크가 있는 거고, 세정 밸브는 우리가 지하철 같은데 밟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래 손으로 눌러야 되긴 하지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얘는 5, 욕조는 4, 세면기 2였는지 3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한 건데요. 하나 아셔야 될 건, 같은 위생 기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식이냐 또는 중앙 급탕식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세대에 보일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개별식이라고 하는데, 개별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급수량에다가 급탕에 사용되는 물의 양도 펌프가 밀어줘야 되니까 합쳐지고, 급탕이 지역망 시설 같이 별도로 급탕이 들어온다면 얘는 좀 빠져서 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FU라는 게 이제 어떤 수치라는 걸 알았어요.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FU 값이 얼마일 때, FU가 뭐 X일 때 우리가 유량 RPM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얼마인지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환산하냐?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적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얘가 개별 급탕식일 때도 구분이 되지만 이 우리가 FU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용 유량과 그리고 사용 빈도, 우리는 이걸 동시사용률이라고 보통 부르죠. 동시사용률, 그리고 사용 시간까지 다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FU는 같은 그 위생기구라고 하더라도 얘가 우리가 말하는 주택, 개인 집용과 상업용이라고, 사무용, 뭐 공중용이라고도 하죠. 공중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분하기도 하고요. 같은 대변기여도 뭐 집에서 쓰는 대변기의 빈도와 공중 화장실에서 쓰는 대변기의 사용 빈도는 다를 테니까요. 즉 동시 사용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 FU 값을 가지고 LPM을 어떻게 환산하냐? 우리가 이제 각 위생 기구마다 FU 값을 다 구해서 더하게 되면 서멘션 시그마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헌터 곡선이라는 걸 읽게 됩니다. 곡선을 읽어요. 헌터 곡선이 뭐냐? 그러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보통 나올 텐데요. 이쪽이 우리가 Q라고 해서 동시 사용 유량이 될 거고요. 이 X축이 FU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는 두 가지로 가다가 제가 그래프를 잘 이렇게 하나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더해서 FU 값을 구했다면 FU 값에 해당하는 세로선을 긋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유량이 얼마구나. 구간별로 FU 값이 다를 거고 그거에 따라서 동시 사용 유량이 변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Y자로 된 선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리서, 즉 큰 값을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걸 많이 써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기가 Q, 여기가 FU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그래프가 있습니다. 왜 두 개냐면 우리가 세정 밸브 타입 같은 경우에 플래시 밸브가 많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위에 곡선을 읽게 돼 있고, 또 로우 탱크 타입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곡선을 읽게 돼 있어요. 로우 탱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채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번에 물이 안 나와도 되는데, 플래시 밸브는 우리가 그 이제 대변기 물을 내릴 때, 즉 밸브를 개폐시켰을 때, 개방했을 때 바로 물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 밸브 타입이 더 많은 유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동시 사용률도 올라가는 거죠. 동시 사용률. 뭐 얘 하나 내릴 때 물이 10이 필요하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내리면 20이 되는데 얘는 똑같이 2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물탱크에 물이 바로 채워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터 곡선을 읽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뭐 요번에 그 설비공학 편람 4편이라던가 또 기계설비 데이터북 등에 보면 또 이제 미국 자료에도 있고, 우리가 FU 값이 뭐 예를 들어 100이면 유량이 뭐 30lpm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FU 값에 따른 표가 있어요. 뭐 200일 때는 뭐 50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 사이는 보관법이라고 해서 뭐 100과 200이면 100등분해서 이 유량 사이도 100등분을 하고 그 값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실제로 곡선을 읽기는 귀찮으니까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 놓고 C죠, 그냥 바로 FU 값을 넣으면 필요한 RPM이 얼마인지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실무와 차이는 뭐냐면
이 FU 값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감 때문에 얘가 다 절수기기가 거의 다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얘가 절수기기가 아닌 값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레시밸브 타입이 10이지만 절수기기는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잘 계산서에 안 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값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나온 FU 값에 이거를 RPM으로 환산하기 전에 얘를 동시 사용률을 30%로 더 값을 줄인 다음에 얘를 RPM으로 환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기술사회였나요? 그 위생설비 분과위원회였나? 거기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미 FU 값이라는 건 이미 동시 사용률이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동시 사용률을 또 보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FU 값을 절수기기용을 넣어주는 것이 올바른 거겠죠. 요번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엔 다 절수기기용 FU 값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적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FU 값으로 우리가 유량을 구해 본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BL 기준이라고 해서 얘는 일본에 있는 세대수법인데 등 표시를 해버렸네요. 배럴 리빙이라고 해서 약어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세대수에 따라서 유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세대수로 식 하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대수를 n이라고 봤을 때 n이 10호 이하라면 얘가 42 곱하기 n의 0.33으로 곱한 계산한 값이 이제 LPM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필요한 유량이 되는 거예요. 또 10호 이상이라면 또 600호 미만이라면 얘가 19 곱하기 n의 0.67 똑같이 LPM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600세대보다 세대수가 크거나 같다면 얘는 2.8 곱하기 n의 0.97 LPM이 됩니다. 이렇게 세대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결국 그거와 비례해서 동시 사용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얘 이제 식을 보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10개의 집 중에 5개의 세대가 동시에 물을 쓸 확률과 600개의 세대에서 300세대가 물을 동시에 쓸 확률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L법에서는 우리가 B 이렇게 슬러시로 많이 쓰는데 일본 건설 기준에서는 각 세대수에 따라서 유량을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사는 이것도 모든 건설사는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적은 세대수인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2.5에서 3 RPM 세대수당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보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궁금할 법한 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FU 값이 BL 계산보다 훨씬 크게 나오고요. BL과 이 계산에선 뭐가 크게 나왔는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배는 났던 것 같은데 조건마다 다르겠죠. 이거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량을 구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양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양정은 소방보다 훨씬 간단해요. 왜냐면 배관을 복잡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정을 급수펌프에서는 이미 배관을 설계할 때 배관의 관경을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 델타 P라고 해볼까요? 이거를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배관경을 조금 더 복잡하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총 양정을 보면 소방과 똑같이 우리가 펌프의 전양정은 이제 실양정 더하기 배관 경로 중의 마찰 손실, 그리고 여기서도 각 위생기구의 방수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씩 써보면 얘가 실량정이 되고, 이 실량정은 수조부터죠 항상. 얘가 이제 경로 중 마찰 손실, 그리고 얘가 이제 위생기구의 방수압인데, 우리가 위생기구 중에 가장 센 방수압을 필요로 하는 거를 샤워기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얘가 0.7kg/로 설계를 하는데, 이게 그 천장에 설치된 해바라기 샤워기 있잖아요. 물이 일자로 떨어지는 거요. 얘는 0.7로 하면 물이 졸졸졸 나와서 얘는 2kg/로 설계를 보통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량정은 똑같이 재고 이 방수압도 정해졌다면 마찰 손실을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얘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임의의 식을 하나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이라는 건 결국 유량의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몇 배와 직경의 몇 배에 각각 비례 반비례를 할 거예요. 얘가 이제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이죠. 길이당 마찰 손실. 소방에서는 우리가 관경을 넣고 유량을 넣어서 얘를 구했어요. 하젠 윌리엄스 식으로 구했는데, 이 식을 약간 틀어보면 결국 얘를 이꼬르로 그냥 상수라고 이제 K로 놔볼게요.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면 이게 N으로 하면 같은 게 돼버리네요.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된다면 우리가 유량은 이미 구했잖아요. 근데 관경을 거꾸로 마찰 손실을 정해놓고 관경을 구하는 거예요. 즉 이 식을 뒤집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마찰 손실 유량을 정하면, 내가 배관경에서의 마찰 손실을 얼마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미 유량을 알고 있으니까 관경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관경을 왜 말씀드리냐, 애초에 관경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단위 길이의 마찰 손실이 보통 0mm 아쿠아로 쓸까요? 50mm 아쿠아 미터당요. 단위 길이당 50mm 아쿠아 미만으로 마찰 손실이 걸리게 얘가 얘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량을 대입하면 우리가 각각 관경을 구했을 거예요. 즉 1m당 마찰 손실은 이미 50mm 아쿠아다라고 정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한 펌프에 적용할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이라는 건 그냥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에 펌프 입구부터 그 위생기구까지 펌프부터 피니시라고 해볼게요. 까지의 길이만 곱해주면 펌프의 그 배관 마찰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실제로 우리가 부속류가 있기 때문에 부속률은 보통 직관 마찰 손실의 50%를 봐줘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요걸 만약에 LL이라고 하면 LL은 LPF 곱하기 0.5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이렇게 제가 환산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양정을 구할 수 있고, 이 양정을 구하면 우리가 결국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총 전량정이 나왔을 거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더 가볼게요. 펌프의 양정은 동력은이죠. 동력은 감마 Q H 효율 곱하기 전달 개수로 L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이 양정과 유량을 구했고요. 비중량은 물이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효율과 전달 개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카탈로그를 보고 요 동력을 선정한 후 역으로 맞추는 거고, 그럼 제품을 선정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급수 펌프라는 건 보통 최소 2대 이상의 병렬 운전을 하거든요.
이상의 병렬. 우리가 이 세트를 가지고 부스터 펌프라고 하는데, 부스터 펌프,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대당 300에서 400 rpm이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Q는 나누기 병렬 운전의 대수가 되겠죠. 병렬이니까 양정은 상관이 없고 유량만 변경이 될 거고, 이 동력에서도 우리가 결국 실제로 나온 것만큼에다가 효율을 적었네요. 요 대수만큼 곱해져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스펌프에서는 A 효율과 B 효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 효율은 옆으로 좀 가서 해볼까요? A 효율과 B 효율인데, A 효율은 최고 효율 지점에서 그 효율을 말하고요. 요 B 효율은 결국 운전점에서의 효율을 말해요. 또 다르게는 얘가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효율이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이 A 효율과 B 효율을 두 가지 다 계산을 해서 펌프의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위생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서요, 두 가지 다 값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펌프 회사에서 제공하는 값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펌프의 성능 곡선을 하나 그려보면요, 우리가 HQ 곡선이 제일 기본인데 H 말고 효율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펌프가 그려지면 우리는 얘를 HQ 곡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타 Q 곡선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유량에 따른 효율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펌프 여기서 동력을 선정해서 거꾸로 맞췄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비중량, 유량, 양정에 따른 최고 효율을 발휘하는 펌프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정해진 기성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펌프에서의 최대 효율 지점은 여기지만, 여기라고 해주세요. 실제 운전점은 설계 우리가 운전점이 여기가 될 수 있겠죠. QHO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설계 운전점에서의 효율을 우리가 비효율이라고 하고, 최고 효율 지점에서의 효율을 우리가 A 효율이라고 합니다. 뭐 두 개 다 계산하는 거는 제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펌프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살짝 해보면, 급스 펌프 중에서 위생 용수에 대한 걸 계산을 해봤고요. 우리가 모든 펌프는 유량과 양정을 구해서 펌프의 동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급수 펌프의 유량을 구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FU법, BL법, 세대수법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국제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FU랑 BL은 국제적인 기준이고 세대수법은 국내에서 건설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한글로 안 썼군요. FU는 기구급수 부하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 이 위생기구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부하로 환산해서 값을 지정을 한 거고, 이때의 이 FU 값은 세정밸브 타입의 대변기를 10이라고 기준을 두고 우리가 각각의 위생기구를 상대적 사용량을 정한 거고요. 우리가 이때 FU 값은 사용 빈도, 유량, 사용시간, 즉 동시사용률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FU 값만 구해서 이 펌프 사용량으로 환산을 한다면 별도의 동시사용량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당 건물에서 모든 FU 값을 다 더한 다음에 헌터 곡선을 읽어서 유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때 헌터 곡선은 프레시밸브 타입이 많은 곡선과 로우 탱크 타입이 많은 곡선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때 FU 값에서 곡선에서 이렇게 유량을 읽어서 우리가 펌프의 유량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각각 서적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이블표를 가지고 이때 FU 값에 따른 유량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BL법에서 BL법이란 건 일본 건설성 주택설비 기술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데 각 세대수에 따라서 동시 사용량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10호 미만이냐 이상이냐 또는 600호 이상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동시 사용률이 적어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식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에서는 2.5에서 3rpm 세대수당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건설사 설계 기준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FU 값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를 적용하는 게 옳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FU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 사용률을 별도로 고려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이제 급수 펌프에서의 양정 계산은 급수 배관은 우리가 배관에서의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의 마찰 손실 값을 놓고 여기에 이 배관의 펌프 시작 부분부터 끝에까지 전부 길이를 넣어주고 부속류의 마찰 손실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등가 길이로 환산한 개념으로 직관 길이의 50%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모자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값에 우리가 항상 안전율이 들어가죠. 10%. 다시 돌아와 보면 결국 급수 펌프를 선정하기 위한 유량, 양정을 구했으면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고 펌프의 동력을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급수 펌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대 이상의 병렬 운전을 하고 있고 2대에서 보통 5대까지 나누죠. 그래서 이 동력을 구하는 식이 Q 나누기 N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스터 펌프라는 걸 일반적으로 세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대당 최대 요량은 300 또는 400 정도로 설계자 의도에 따라 분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 펌프에서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효율이 A 효율, B 효율 두 가지로 구분짓고 있는데 두 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우리가 높은 점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효율은 이론상 최고 효율 지점이 되고 B 효율은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고자 하는 운전점에서의 효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